안녕하세요. 차트 이야기 쭈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후. 자,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0년이죠. 자, 1월 6일입니다. 제가 지금 녹화를 찍고 있는 날짜는 1월 6일이고요. 지금은 새벽 1시 지금 4분이네요. 시간을 보니까 2020년 경자년입니다. 쥐해죠. 쥐해니까 쥐가 또 상당히 좀 부지런한 동물이죠. 여러분도 부지런히 일하시고 해서 부의 축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이제 그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100일 전대님이 반갑습니다. 모든 영상 보고 배우는 중인데요. 차트 설정하는 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고민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쯤 해드리면 좋을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좀 늦게 보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요청을 하셨으니까 이건 크게 순서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좀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차트 설정하는 건 이제 매매가 어느 정도 완성한 다음에, 그쵸? 내가 이제 시나리오 매매법이 얼마만큼 이제 차트가 읽히느냐에 따라서 차트를 이제 구성하는 거죠. 구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빠밤. 자, FX 마진 거래 차트 설정하기입니다. 자, 우선 오늘은 FX 마진 거래 차트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해외 선물이나 주식은 제가 이제 차트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좀 많이 해본 분야는 아니고,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 해외 선물도 아마 상관관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주식도 여러 가지가 있죠. 부르기 나름인데, 주식 분류하는 게 뭐 자세히 모르겠어요. 자세히 모르겠지만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그 다음에 뭐 동전주는 말 그대로 이제 1,000원 이하인 주가가 1,000원 이하인 것들을 동전주라고 하죠. 몇백 원짜리 이제 그런 주식도 있으니까. 아무튼 주식은 제가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오늘은 FX 마진거래 차트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 어떻게 설정하면 보기 편하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실까요? 그러려면 이제 통화상이 무엇이냐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통화상, 일단 통화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쵸? 여보세요? 거기 누구네 집이죠? 자, 이게 통화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통화라는 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화폐 단위잖아요. 화폐 단위. 단위를 우리나라에서는 뭐를 쓰나요? 원을 쓰죠. 원. 얼마예요? 원. 이 원을 쓰고 뭐 1,000원이에요, 만원이에요 이렇게 원을 쓰고, 쌍이니까 통화가 두 종류가 있어야 되겠죠. 두 종류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자, 주요 통화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USD 이거는 미국 달러예요,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EUR 이건 유로고요. GBP는 영국 파운드고, JPY는 일본의 엔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CHF는 스위스의 프랑입니다. 프랑. 그 다음에 AUD라고 되는 건 호주 달러예요. 호주 달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위에 몇 가지 있을 수도 있죠. 뭐 뉴질랜드 달러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홍콩 달러. 이런 애들은 보통 이제 주요 통화로 보기는 좀 힘들고, 호주를 넣긴 했는데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말씀드리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럴 리 없겠죠? 제가 무슨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대략적인 게 이렇구나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화상 관련된 내용은 그렇고요. 자, 그래서 주요 통화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주요 통화 중에서도 메이저 통화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이저로 들어가는 통화상들이 뭐가 있느냐? 그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기는 이런 주요 통화상들이 연결되는 경우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유로, 달러. 제가 이제 유달이라고 부르는 거죠. 유달. 유로하고 미국 달러. 그냥 달러 그러면 거의 미국 달러입니다. 기준이. 자, 그 다음에 파달. 그쵸? 파운드하고 달러. 그 다음에 달프라고 부르죠. 이 달프는 US 달러하고 스위스 프랑하고
달프, 그 다음에 달엔, 달러하고 엔화죠. 달엔, 그 다음에 뭐 호달, 호주 달러, 미국 달러, 뉴질랜드 달러, 미국 달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은 메이저 통화상이에요. 얘는 뉴달이라고 부르죠. 짧게 뉴달, 뉴질랜드 달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용어는 뭐 정확히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 매매법을 배우시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호칭을 할 거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미국 달러하고 스위스 프랑, 그래서 달프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달프. 자, 그 다음에 자, 마이너 통화상이 있어요. 자, 마이너 통화상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메이저 통화상은 우리가 이제 주로 매매를 하는 통화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메이저 통화상 같은 경우 어떠냐면 정말 주로 많이 거래를 정말 많이 하는 통화상들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죠. 얘네들은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마이너 통화상 거래량이 없냐? 얘들보다는 거래량이 적기는 해요. 적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래는 충분히 하는 애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유로 파운드, 유로하고 파운드, 그 다음에 유파, 그 다음에 유로 호주 달러, 유호, 그 다음에 파운드 엔화, 그죠? 파엔, 그 다음에 프랑스 아니라 스위스 프랑하고 엔화, 푸엔,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하고 캐나다 달러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푸케, 그 다음에 유로하고 캐나다 달러, 유쾌하네요, 그쵸?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를 많이 하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런 애들도 우리가 메이저 통화상보다는 거래량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거래를 할 수 있는 통화상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보면 여기는 통화상들이 총 몇 개가 정도 나오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건 아닌데 한 60여 개가 넘을 겁니다. 60여 개가 넘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통화상들이 많아지니까 일단은 이런 것 정도는 메이저 또는 마이너 통화상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FX 마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통화상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비슷한 통화상들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통화상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가요.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애들도 우리가 이제 유심히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비슷한 통화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자, 비슷한 통화상에는 유달하고 파달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비슷해요. 유로가 상승세면은 파달, 유달이 상승세면은 파달도 상승세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뭐 예를 들어서 호달이 하락세면 뉴달도 하락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다음에 유엔파엔, 그죠? 유로엔, 그 다음에 파운드엔, 유엔파엔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유로엔이 보합을 한다 그러면 파운드엔도 보합을 해요. 이런 비슷한 통화상들이 몇 가지가 더 있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통화상이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또 다른 것도 볼까요? 자, 그 다음에 크루스 통화상이 있어요. 크루스 통화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한 차트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떤 한 차트는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애들이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로 달러가 상승세다라고 하면 달러 프랑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시나리오 매매법이 유달이 상승을 하고 있어서 더 할 것 같은데 달프가 어떤 근거가 부족해요. 이 근거가 셈모예요. 애매한데 얘는 상승을 하고 있고 얘는 반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하락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어떤 유달에 대해서 근거가 좀 확실하기 때문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달프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도를 칠 수 있느냐? 예, 매도를 칠 수 있습니다.
일단 칠 때 얘는 목표가까지 갈 수 있지만은 달프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먹고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낼 게 따로 있고 아닐 게 따로 있죠. 조금만 먹고 나올 건데, 그럼 이 조금만 먹는 게 얘는 전고점까지 간다 이런 개념이지만 얘는 전저점까지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먹고 나올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크게 두 가지 구간이 있어요. 아주 크게 두 가지 구간이 있는데, 뭐 대파동, 중파동, 소파동 이런 얘기 말고 유리한 구간과 불리한 구간이 있어요. 불리한 구간. 아직은 유리한 구간이다, 불리한 구간이다라는 걸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죠. 왜, 지금 카페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아직은 뭐 정거점, 저점, 뭐 대파동, 중파동 요 정도 긋는 연습을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유리한 구간을 구별해야 되고 불리한 구간을 구별할 줄 알면 우리가 매매하기가 좀 더 편해지겠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차트에 전체 구간이 있다라고 봤을 때 어떤 구간이 가장 더 많냐? 불리한 구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굳이 뭐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자면 약 80%가 거의 불리한 구간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80%는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나 매매는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그렇겠죠? 그럼 유리한 구간은 뭐냐? 이 유리한 구간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좀 슬프네요. 그렇죠? 유리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80%면 더 좋겠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차트를 마주했을 때 봤던 구간들이 대부분 불리한 구간이라는 거죠. 그지 같은 구간이죠. 대부분 이거를 많이 쳐다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고, 매매하려고 기다려 봤더니 시간이 한 달, 두 달 만에 몇 번 진입 타이밍 몇 번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죠. 그럼 과연 우리가 그거 몇 번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나머지 시간 다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유달이라는 차트를 봤을 때 일단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내가 매수를 했어. 그럼 달프도 과감하게 상황에 따른 근거가 부족하지만, 아예 없다가 아니에요. 만약 근거가 없으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쵸? 부족하지만 일단 얘도 같이, 얘는 매수, 그쵸? 얘는 매수해서 진입을 하고, 대신에 달프는 뭐를 하면 돼요? 예, 매도를 해서 진입을 하되 근거가 부족하니까 조금만 먹고 나오자 라는 거죠. 그럼 얘 수익도 내고 얘도 수익도 같이 내고 이렇게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 통화상이 존재합니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좀 기억이 안 나요. 예, 유달하고 달프는 거의 확실하고요. 달캐가 그랬는지 제가 이게 좀 헷갈려서 지금,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달캐였나 뭐가 또 반대로 가는 게 있어요. 육캐였나 이게 모르겠어요. 육캐하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육캐 요런 애들이 조금 반대로 간단 말이죠. 근데 이걸 좀 아셔야 돼. 근데 확실한 건 이거는 거의 뭐 확실하죠. 거의 확실하죠. 그래서 유달이 뭐 반대로 이럴 수도 있겠죠. 유달이 얘가 근거는 좀 부족해. 하지만 달프가 근거가 거의 확실해. 그래서 그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가 매수를 했어. 얘를 매수를 했으면 얘는 매도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유달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 못 먹겠죠. 만약에 근거 자체가 아예 없다. 그럼 얘만 매도가 들어가고 또는 매수가 들어가고 얘는 거래 안 하시면 돼요. 굳이 얘를 해야 되니까 얘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럴 필요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호달이 매수가 좀 더 유리한데, 그래서 근거가 나왔어. 근데 유달은 근거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럼 얘 매수할 때 얘도 같이 매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얘가 아예 근거가 없어. 이런 매수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수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극대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성을 줘서 보는 거예요. 이게 꼭 무조건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시나리오가 나와줘야 되고, 그 시나리오가 근거 있는 시나리오였냐. 그랬을 때 이 근거가 맞는 통과성만 들어가면 좋은데 내가 들어간 게 유달이다. 그럼 파달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다음에 이제 색다른 통화상이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통화상에는 한 60여 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아마 60개인가 70개인가 70개 좀 되나요? 70개 안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색다른 통화가 있는데 이 색다른 통화가 뭐가 있느냐? 이제 좀 많이 접해 보시지 못했던 좀 듣보잡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유로, 어, 터키 리라라고 부르죠. 리라. 터키 통화는 리라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유로하고 터키 통화상하고 연결된 경우.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달러 홍콩 달러예요. HK가 홍콩이겠죠. 홍콩 달러. 예, 홍콩. 그 다음에 엔화하고 NOK가 뭐냐면 노르웨이 크로네예요. 크로네. 노르웨이 크로네. 노르웨이 크로네를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자, 그 다음에 NZD, 그 다음에 SG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뉴질랜드 달러죠. 우리 많이 봤어요. 그죠? 뉴질랜드 달러하고 이건 뭐냐면 싱가폴 달러예요. 싱가폴.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하고 JAR이 뭐냐면 남아프리카. 야, 남아프리카는 랜드를 사용합니다. 맞나? 이거 랜드? 랜드화를 사용하죠. 랜드. 그렇게 이제 통화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파운드하고 남아프리카 통화. 그 다음에 AUD는 호주 달러죠. 그 다음에 MXN은 뭐냐면 멕시코 페소에 페소. 멕시코 페소 쓰는 거 맞죠? 이 페소 쓰는 단어 통화성을 쓰고 있는 나라가 멕시코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한 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쓰는 건데 이런 거 정도까지 다 합쳤을 때 한 60여 개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뭐 중요하지 않죠.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저나 마이너나 그런 거 조합을 하면 몇 가지가 나오지만 메이저 마이너도 합치면 한 30여 개 정도 나올 거예요. FX 마진 거래로 매매할 때 30여 개 정도면 사실은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매매하는데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매매를 했을 때 거래 종목이 한 평균 항상 이렇게 포지션을 들고 있을 때가 두세 개 종목은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세 개. 물론 어떤 날은 하나도 없을 때도 있죠. 진입을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막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다 보면 손이 근질근질하죠. 그래서 진입을 꼭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30여 개면 제가 볼 때는 두세 개는 거의 뭐 포지션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다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만 보셔도 충분하고 이 두세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기억에 많이 진입됐을 때는 제가 한 8개 9개 통화상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통화상은 막 플러스가 나기도 하고 어떤 통화상은 뭐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고 막 정신없죠. 여러분들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뭐 이거 각각 1라씩만 들어가도 8구라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자금이 장난 아닌 경우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화상만 잘 알아도 그죠? 이런 색다른 통화상 이거 거래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얘네들은 또 이게 단점이 뭐가 있냐면 스프레드가 커요. 스프레드가 크기 때문에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이 스프레드가 크다는 얘기는 수수료가 비싸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수료는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가 따로 또 있고 이 수수료 외적으로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이 스프레드만큼 우리가 플러스해서 내가 수익을 매수나 매도를 했을 때 근데 얘네들은 빠져나가고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수나 매도 버튼 눌렀을 때 플러스로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입을 했어. 매수 또는 매도를 진입했을 때 수수료 플러스 스프레드까지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핍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한단 말이죠.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마이너스 2핍은 일단 까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색다른 통화성은 이 스프레드가 커요. 그래서 이 스프레드 값만 뭐 3핍에서 막 5핍 이렇게 하나? 기억이 좀 잘 안 나네요. 이렇단 말이죠. 지금 이게 주요 통화성 같은 경우 마이너스 2핍이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뭐 유달이나 파달 같은 경우 이렇단 얘기죠.
근데 유파 뭐 이런 것들은 스프레드나 이런 수수료는 그대로인데 스프레드가 비싸서 이게 뭐 마이너스 5핍, 6핍부터 막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도 이런 색다른 통화성은 거래가 적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비쌉니다. 거래량이 많은 건 아무래도 스프레드가 좀 싸지고 변동성에 따라서 스프레드가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정하게 얼마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죠. 아시겠지만 해외 브로커 사용하신 분들은 스프레드 또는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고정 스프레드를 사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꼭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상황에 따른 달라서 이게 맞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자, 아무튼 오늘은 통화상에 관련된 내용에서 차트 설정하는 거를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색다른 통화상까지 해서 통화상은 여기까지 있구나 이렇게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통화상을 좀 보셨으니까 이제는 차트 세팅하는 걸 한번 보시죠. 빠밤.